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는 병 드리겠습니다. 조교는 병은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작년 한 1년 됐지요. 서울의 소리와의 그 임명수 기자하고의 전화통화 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재판이 걸렸어요. 재판이 걸렸는데 지금 이 재판이 어쩌면은 조정으로 갈 것 같았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결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앞뒤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장시간 통화를 했는 그 기자하고 장시간 통화했는 그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이전이지요. 이전에 대선 전에 그것이 그 소송이 아직까지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조정 뭐 이런 권고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언제냐 하면은 2021년 7월경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계에 입문하는 그 직후 그 무렵이었어요. 그 직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쩌면은 카메라 촬영 기자라는 사람 얘기도 있는데 우리네 같이 이렇게 작은 인터넷 방송이니까 두루거리로 막 쓰는 거죠. 아주 작은 그는 유튜브 정도에 불과하는 그런 방송 매체니까 별도로 업무에 직분에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임명수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누님이라고 부르는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 어려우면은 여기 와서 취직해라 이런 얘기 정도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눈 대화가 7시간 51분짜리였습니다. 아주 길고 방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보도한 것도 아니고 대선이 1년이 아니고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던가 자원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겨준 그런 상태가 아닌데 MBC에다가 갖다 줬어요. 이 녹음 파일을 MBC에 보도하기로 하고 MBC에다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MBC 방송에다가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 이렇게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법원이 아주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일부만 빼고 공개해도 좋다 이런 취지로 그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텐데 MBC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고 재판 중인 그 부분만 빼고 대부분을 그래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소리는 이번에는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이거를 위탈하지 말고 어기지 말라 하는 것까지 그만에 다 불어버렸어요. 다 그만에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7시간 되는 게 이게 다 올려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렇게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라는 사람하고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해서 1억 원을 손해배상을 소송을 청구했어요. 그게 지금 재판 중인 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그 소송 취지가 이런 거예요. 소송의 취지가 이런 거예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 그러면서 1억 원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했겠어요? 다만 서로의 약속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누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직장이 어려우면은 취직도 얘기해 줬고 많은 호의를 베푼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거는 아주 또 남편이 대선에 지금 한번 가볼까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호의를 그거를 그런 방면에 써먹었다는 데 대한 배신감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됐고 1심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한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2심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화해하고 끝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 절차가 이제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화해 절차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기자들은 5분 만에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분 만에 끝났다 하는 것도 있고 좌우간 재판 개정하자마자 금방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끝나고 나서 서울의 소리 그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조정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끝이 났다. 이런 느낌을 얘기했고 왜냐하면 뭐 금방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시작하자마자 금방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 그 짝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자 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피고 측에서는 아예 없었던 일로 소치화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쪽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정전담재판부가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 김건희 여사 쪽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쪽하고 서로 주고받은 이 얘기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화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강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강제 소송 절차라 하는 것도 강제소송 절차도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변호인의 설명 이런 걸 들어보면은 좌우간 뭐 화해나 강제 화해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조정을 하면은 법조인들한테 그걸 물어보니까네 판결 자체가 이 판결문이 안 남는답니다. 그냥 서로 합의했다 이 정도로 끝내는 그런 절차인 것 같아요. 화해가 끝나면은 그냥 그런 판결문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그냥 둘이 뭐 이렇게 합의했다. 왜냐하면은 손해배상 그 1억 원 소송 냈었는데 1심에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었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것들이 화해가 되면은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지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게 뭐 1,000만 원 받았던 그게 없어진다 그래도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나쁜 사례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창피하다, 수치심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좋게 넘어가면은 기록이 없고 이러면은 다른 일이 있을 때도 판례로 남아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있을 때는 이런 선례를 그 자료로 써야 되고 그런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조정으로 끝나면은 판결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일이 일단 안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터졌으니까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김건희 여사 쪽은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조정 전담부에서도 강제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꼭 받아들이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재판에서 결론을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서울의 소리도 어떤 판결문을 서울의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꼭
판결문을 남기겠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결국 손해배상 액수는 1심에서 나왔던 1,000만원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 그래도 1,000만원 이하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배상액 1,000만원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선례에 이 사례가 적용돼 줘야 되겠다. 함부로 이런 거를 해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 여사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의 소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 사람의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가 약속을 어긴 것만큼 이 일을 시작했는데 법원에 기록을 남기는 그런 선례로 남기는 재판을 하겠다. 돈은 상관없다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선거 이런 거라든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 소송들은 선거할 때는 공포탄 빵빵 쏘면서 마구 고발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고발해놓고는 선거가 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것들이 말이야 언제 가가지고 그걸 또 취하를 해요. 취하를 하니까 선거 당시에 분명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시작했던 고소 고발했던 것을 취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선례로 남아 있지를 않아. 이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취하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쁜 일을 은근히 부추기는 일밖에 안 돼. 나쁜 일을 하더라도 당락이 결정되면은 이거는 취하가 될 것이다. 이게 취하가 되는 게 이제까지 선례로 돼 있었는데 취하를 안 하면은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런데 우리 영주에서 지금 선거 재판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지금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누구의 고발로 의해서 누구의 소송 누구의 발단으로 해서 되는지는 참 아직도 잘 모르고 명확하게는 모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참 잘못은 일단 하지 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거 과정 중에서도 고소 고발 남발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선거가 끝났다 그래서 취하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한테 소송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 다 취하해 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고발과 고소를 소송 남발로 써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소송이라는 게 이런 거고 나쁜 일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녹음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분명하게 서울의 소리가 밤 저쪽에 이유 달면은 대법원에 판례까지 남기겠다 하는 게 김건희 여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인 누가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취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끔한 법률적인 응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재판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을 남발해 놓고 선거 끝났다 해가지고 취하하는 이런 행태는 은근히 나쁜 일을 부추기는 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화해나 강제하해에 대해서 거절했는 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엄청 잘 판단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제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은 다음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